근데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건 돈맥 경화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금융을 하나의 혈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돈은 그 안에서 돈은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뇌졸중이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네네네. 한다는 거죠. 돈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소비가 침체가 되고요. 돈을 쓰지 않게 되면 필요한 곳에서 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맥 경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면 당연히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뭔가를 먹고 싶을 때 네네. 돈을 써야 되는데 이런 돈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맥 경화가 시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다, 뭐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각국 정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뭐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은행 간 거래 금리 자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 간의 거래를 할 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이 돈을 맡기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우리금융이나 아니면은 뭐 신한은행 아니면은 뭐 이런 은행들이 한국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거기에 따른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따른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자를 갖다 줘야 뺏어가는 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줘야 되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네. 하시면 그거 같아요. 집에 만약에 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집에 금을 놓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어느 보관 창고를 빌리는 거죠. 네. 대신 빌리는 만큼 내가 그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개념으로 그쵸. 보시면 아마 마이너스 금리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스위스가 이제 이미 마이너스 금리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각국별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들어간 곳이 있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은행들이 초반에는 대출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돈을 안 주죠. 예,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이 돈맥 경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돈맥 경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 은행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돈을 빌려오는 곳과 대출해주는 곳의 이자의 차이를 갖고서 은행은 장사를 먹고 사는 거죠. 이자 차이를 갖고 먹고 사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안 되니까 은행권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인터넷 뱅킹에 대한 쪽으로 가는 거고 또 정부에서는 이 돈맥 경화를 그 돈맥 경화에 대한 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사이버머니,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이런 식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쪽을 추진하고 있고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를 좀 그 학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